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웃음 보약 5초만. 아하하하하. 이렇게요. 잠깐만 웃는 연습해도요. 기분이 참 좋아지는 거 느끼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주 해보세요.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이제 하반기인데요. 여러분, 올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자, 우리의 장기 중에 가장 구석구석에 있고 증세가 가장 늦게 발견되는 췌장으로 췌장암으로 확인되는 그런 경우 참 기가 막히죠. 수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 병, 췌장암. 우리가 평소에 소홀히 했던 식습관에 대해서 사랑하는 시청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꼭 실천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췌장을 살리는 기술 중요하니까 끝까지 꼭 보세요. 췌장, 너 누구니? 모든 암 중에서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 췌장암이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일종의 병원, 응급센터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 췌장은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우리 몸의 정상 혈당은 100 이하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일종의 비상사태이다. 이렇게 되면 췌장은 곧바로 인슐린 호르몬을 내놓아 높아진 혈당을 끌어내린다. 췌장에서 정상 혈당 관리를 존재 이후 시작과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중요한 기능도 맡고 있다. 췌장은 탄수화물 50%, 단백질 50%, 지방 90%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이다. 특히 췌장은 탄수화물 소화의 최후 보루와도 같은 곳이다. 입에서 씹지 않고 그대로 넘어온 탄수화물을 50% 정도 소화시키는 장기가 바로 췌장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혹사당하고 있는 췌장. 왜? 첫째, 씹는 기능이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의 분해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분해 효소가 있다. 이렇게 아밀라제는 위에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 위에서는 고기를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만 나온다. 위에서는 단백질 분해 효소만 나온다.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제는 침 속에 있다. 그래서다. 밥을 먹고 빵을 먹고 국수를 먹을 때는 반드시 꼭꼭 씹어서 삼켜야 한다. 그래야 침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가 많이 분비되면서 촘촘히 박혀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침 속에 아밀라제가 많이 분비되면서 우리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씹는 기능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뇌도 건강해져요. 막 씹는 운동을 하잖아요. 음식을 오래 씹을수록 뇌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최대한 오래 씹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꼭 가능하면 오래오래 탄수화물을 안 씹고 넘기면 전혀 소화되지 않은 채로 위로 내려가고 위에서 다당류 덩어리 그대로 죽처럼 만들어지기만 할 뿐이다. 이렇게 다당류 덩어리인 채로 장으로 내려가면 그 후와는 실로 두렵다. 37도나 되는 장에서 썩게 되면서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 우리 몸을 죽이는 짓이다. 결코 그래선 안 되기에 우리 몸에는 응급장치처럼 최후의 보루가 마련돼 있기도 하다. 바로 그것이 뭘까요? 췌장이다. 입에서 씹지 않은 그대로 넘어온 탄수화물을 50% 정도는 소화시킬 수 있는 아밀라제를 분비하도록 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췌장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췌장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둘째, 단 것을 너무 많이 먹는다. 췌장이 휴식할 틈도 주지 않고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단 것을 즐기면 췌장도 결국엔 손을 들게 돼버린다. 인슐린 분비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혈당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다. 날마다 혹사당하는 췌장을 살리는 기술. 1. 무조건 씹어라. 그동안 대충대충 씹고 살아왔어도 지금껏 잘 살아왔는데 별일 있겠어?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은 안 된다.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이 계속되어 왔다면 췌장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음식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자. 어금니 20개로 맷돌처럼 간다는 기분으로 충분히 씹어서 삼켜야 한다. 미숫가루나 생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냥 삼키면 100% 독이 된다고 생각하자. 췌장을 죽이는 지심을 기억하자. 여러분, 미숫가루나 생식을 먹을 때도 그냥 홀랑홀랑 삼키지 마시고요. 씹어서 삼킨다 생각하고 오물오물 꼭 해주셔야 합니다. 2, 3, 2, 1 물 마시기. 건강법을 실천하자. 첫째,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마시기. 둘째, 식사 2시간 후에 물 한 잔 마시기. 여기서 식사 2시간 후에 물 마시기, 요거는 좀 너무 멀은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거 이제 다 실천을 하고 있는데 식사 2시간 후에는 너무 멀어요. 식사 1시간 정도,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후에 저는 마시고 있습니다. 식사 전에 미리 30분 전에 마시면은 좋은데 1시간 전에 마시면 더욱더 좋아요. 그리고 셋째, 아침 공복, 저녁 삼시세끼 자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기. 이렇게 하면 췌장을 살리는 기적의 비법이 잘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조금 복잡한 우리 몸의 소화 과정에 그 비밀이 있다. 식사 후 2시간 뒤에 물을 200~300ml 정도 마시면
이산을 희석해 주므로 췌장에서 중화물질이 적게 분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3. 무조건 단 것을 적게 먹자. 특히 흰쌀, 흰밀가루, 설탕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췌장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주범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먹을 것을 권한다. 4. 식이섬유를 많이 먹자. 식이섬유는 숨겨진 진주라고 할 정도로 영양 가치가 뛰어나다며 평소 식사를 할 때 식이섬유가 많이 든 채소와 과일, 샐러드 한 접시를 20분간 천천히 씹어 먹고 난 뒤 주식을 먹을 것을 권한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야채를 미리 야채도 미리 이렇게 먹어주면 좋습니다. 과일은 항상 미리 먹어야죠. 그렇게 하면 췌장의 기능을 살릴 뿐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니 꼭 한번 실천해보자.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췌장. 만약 잘 씹지 않는 생활을 해왔다면, 단 것에 너무 빠져 살았다면 내 몸에 췌장을 죽이는 기름을 꼭 기억하자. 암, 당뇨 등 고질병은 병이 발현되기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원인이 누적되어 발생하므로 미리부터 습관을 바르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영화 사랑과 영혼의 배우 패트릭 스웨이지, 이들은 모두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요한 정보이니 주위 분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올해 남은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며 건강하시고 날마다 웃음 운동 하시면서 웃음 연습하시면서 건강 음식 드시면서 걷기 운동 필수로 30분 이상 1시간 이상 하시고 야외에서 꼭 할 수 없더라도 실내에서 얼마든지 걷기 운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걷기 운동 필수입니다. 제자리 걷기, 걸음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꼭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밖에 야외를 금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워킹하면서 그냥 웃음 연습하면서 아하하하 혼자 하는데 뭐 어때요? 쑥스러운 것도 없잖아요. 공원에서도 사람 없을 때는 없는 데서는 하하하하하 하면서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걷기 운동하면서 아하하하 사람 없는 데서 그렇게 한대요. 크게 할수록 더 좋고요. 크게 못할 때는 소리 적게 하면서 입은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도리 하면서 박수 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박수 치면서 박장대소를 매일 했더니 제 문화센터 회원이 한 분이 췌장암 말기였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우울증도 심하고 힘든데 웃음치료 운동하면 기분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갖고 웃음치료 운동 이렇게 가입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딱 첫 시간 끝나고 저한테 강사님 저하고 잠깐만 좀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췌장암 말기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어떻게 길이 없다고 한대요. 항암 치료를 17번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강남에서 사시는데 잘 살으셨는데. 근데 한 3, 4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도산을 한 거예요. 수십억이 날라갔대요. 그래갖고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운동도 못할 것이고 마음이 다 병 들어가고 얼마나 속상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너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복통이 일어나서 너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늘이 노래쳐.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울대 병원을 그렇게 다녔는데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췌장암 그 항암 치료하면서 수술은 해도 소용없다고 항암 치료만 이제 하라고 그래갖고 했는데 항암 치료할 때마다 완전히 지옥이래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웃음 치료 운동 오셔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잠시라도 더 마음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갖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갖고 한 시간 정도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1시간이 아니라 30분 정도 그분이 한 20, 30분 얘기 제가 들어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하는 방법을 웃음치료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매일같이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기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합니다. 한 달을 살아도 감사합니다. 1년을 살아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내 마음의 무장을 바꾸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지금까지는 감사하는 생각을 전혀 안 했죠. 너무 속상해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인생은 누구나가 회원님이나 저나 다 죽잖아요. 죽는데 지금 몸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끄덕끄덕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웃음치료 운동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느냐고. 얼마나 감사할 게 너무 많지 않냐고. 제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요 행복해져요. 감사를 하면요 웃음이 잘 나와요. 그래서 웃음 운동을 너무너무 열심히 내가 웃음 연습을 하다 보면 몰라보게 내 몸의 신체가 변화가 되고 그냥 뇌가 춤을 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리면서 웃음치료 운동, 제 유튜브 그 영상, 웃음 운동 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죠. 김정욱 건강웃음 TV 들어가서 구독 누르고 여기서 이렇게 재생 목록에 웃음치료 운동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웃음치료 운동, 치매 예방 운동 딱 이렇게 묶음별로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딱 이렇게 클릭해갖고 저장 하라고. 그래갖고 그 저장해서 거기서 웃음 운동 딱 나오는 거 뭐 1분 웃음 운동, 1시간짜리 웃음 운동 다 있거든요. 여러 걸 자주 틀어놓고 집에 있을 때마다 무조건 틀어놓고 하시고 집안일 하시면서도 하시고 걸을 수도 있고 다 움직이고 다 해요. 그런데 너무 가끔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2달 정도 그 항암 치료하면서 웃음 치료 운동을 배웠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데 뭐 그냥 한 달에 몇 번 그
그 항암 치료 할 때마다 아주 지옥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2개월 정도 배워서 계속 하면서 이분이 항암 치료를 안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힘든데 왜 그걸 해야 되냐. 저도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안 해야 돼요. 원래 항암 치료하면 그만큼 힘들고 결국에는 결국엔 다 그분들 다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끊고 그분이 오로지 박장대소 웃음운동하고 온열 치료하고만 지방에 가가지고 암 환자들 있는 데 가서 매일같이 거기서 그 자연 음식 드시면서 매일같이 웃음 운동을 아주 수시로 다른 일 하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 아침이 일어났을 때부터 계속 수시로 갖고 그 자기 방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웃음 치료 운동도 하게끔 같이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그분들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산에 가서도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산에 가고 30분 이상 웃음치료 운동을 했대요. 난 놀랬어요. 그랬는데 한 2개월, 3개월 이후에 한 2개월 정도 지나서는 병원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암의 크기가 반 정도 줄었더래요. 근데 한 2개월 후에 보니까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좋아갖고 연락이 온 거예요. 또 박장대소 웃음운동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저 회원이 그랬는데 이분이 그래갖고 매일같이 웃음치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암덩어리도 다 제거해 주는데요. 진짜요. 매일같이 하기만 하면 나세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웃음치료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이 좋아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매일같이 안 하니까 병이 안 좋아지는 거죠. 믿지를 않으니까 믿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고 암 걸린 것도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한 달을 살아도 무조건 감사하면서 생각을 바꾸시고 웃음치료 운동에 미치시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암 걸린 다음에 그때 가서 하지 말고요. 지금 안 걸린 것 같을 때 지금부터 열심히 박장대소 웃음운동 하고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웃음치료 운동 함께 하세요. 박수 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웃고 사시면 인생도 술술 잘 풀립니다. 건강 인생 풀리죠.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인생이 펼쳐져요. 아셨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김정옥 건강웃음TV 매일같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행복한 미래가 되십니다. 보장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함께해요.